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살펴보실 텐데요. 주가가 간만에 좀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2주 신저가 이후에 반등을 좀 크게 해주는 모습인데 여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찾아보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경계해야 될 메이저 팩터들은 또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교환사채를 최근에 2번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에서 주는 투자의 아이디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어제 날짜, 한국 시간으로 어제 날짜에 국내차 중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EV6, EV9, 제네시스 GV70 이런 전기차 모델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보조금 대상,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7,500달러, 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발표된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었는데요. 배터리 부품과 리튬 제조 기술에 사용되는 기술 수출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차 기업과 중국 배터리 기업의 협력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 부분만 가지고 완전히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 투자하면서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벤자민이 직접 작성한 내용들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속한 이런 2차 전지 업종, 여기에 대한 수요 견인을 하는 가장 커다란 시장이 바로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업황이 안 좋은데 자기 혼자 치고 나가는 기업, 요새 들어선 찾아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업황, 이런 부분들을 좀 큰 그림에서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종 현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 관련해서 세제 혜택하고 첨단 세액공제, AMPC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들이 축소가 되면서 보조금까지도 변경 가능성, 이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먼저 주가가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메탈 가격, 리튬하고 니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니켈 같은 경우는 전구체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는 양극재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양극재에 전구체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메탈 가격들이 상승을 해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레깅 효과로 인해서 매출과 실적,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메탈 가격, 리튬과 니켈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완성차 업체들이 속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많이 늘려가면 늘려나갈수록 여기에 배터리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양극재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 양극재 밸류체인이죠.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리튬,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그런 밸류체인을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생산 시스템 개발한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과정이었었는데 정책의 불확실성의 영향, 그 다음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가 중국 기업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들, 여기에 따라서 실적의 악화로 이어졌던 거, 이게 지금 전반적인 업황의 현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 우선은 중국과의 관세 조정, 트럼프가 대중국 견제하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 동맹국한테도 예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차별에 있어서 중국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희망회로 돌린다라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주가가 좋을 때, 업황이 좋을 때, 이런 것들도 연결이 돼서 주가 상승을 부추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바라봐야 될 거, 관세를 만약에 10% 인상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10% 하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세 인상한 부분을 환율로 커버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 트럼프가 바라는 것도 관세는 관세대로 받아.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경기 부양하는 데 쓸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압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진짜 미국 시장에서 너무나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면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겠죠. 그러면서 관세 인상하는 부분을 환율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라는 부분, 한국과의 차별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이 부분이 승인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기술 발전으로 전기차 보급률 상승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화 단계로 갈수록 자율주행으로 갈수록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전기차 보급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지화 전략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은 벌써 다 시작한 단계이죠. 여기에 있어서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그 지역의 노동자들 고용해서 쓰고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유무상증자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있어서 수주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들도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 25년도 전망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계속 이 정보들 그리고 업황이 바뀌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계속 지속될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해서 첨단 제조 세액공제 관련해서 여기에서 아직 결정된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자체에서 매출의 선봉장을 하는 역할을 누가 하죠?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전망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재개, 메탈 가격 하락으로 개별 종목의 실적 압박 예상. 실적이 지금 당분간은 크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들이 좀 있죠.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또 돈이 몰릴 만한 특별한 산업군이 없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시장. 저는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로봇 잘 아시죠? 로봇. 로봇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다란 어플리케이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커가게 될수록 배터리도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생산 라인에서 쓰는 이런 로봇들 같은 경우는 전력이 직접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족 보행 로봇이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런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배터리가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은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배터리들이 로봇에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가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수요를 견인하고는 있지만 이게 확대될 수 있는 산업군들이 있다. 그래서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선박 그리고 항공도 있고요.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물에도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만큼 이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수소 경제로 가면 모를까. 근데 그거는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해서 UAM이 있잖아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수직 이착륙기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심항공 모빌리티나 이런 것들도요. 배터리를 통해서 그 동력원을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 이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다. 하지만은 여기서 확장돼 가지고 여러 산업군, 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버티고 있는 거고 굉장히 힘든 시간 우리나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어떤 근거와 논리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상승했나요? 아닙니다. 그만큼의 실적도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전지를 볼 때는 이제 기대감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실적을 봐야 되고 그 실적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무엇일까? 이런 메이저 팩터들을 저희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나 아니면 니켈 가격 같은 원재료, 광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방 산업의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또 정책의 변화가 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지, 그리고 기술력이 얼마나 더 높아져서 환경오염 줄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더 크게 높이고 그리고 안정성을 어떻게 크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트럼프 옆에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가 붙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미국에 그래도 노동자가 많은 그러한 자동차 기업들이 있잖아요. GM이나 포드 같은 이런 기업들의 노동자,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막연하게 테슬라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도요, 이 둘 간에 이 균형이 잡힌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생각만이 아니라 지금 현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정보를 업데이트 해나가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테슬라, 첫 번째로는 좀 테슬라 봐야 됩니다. 전일 미 증시에서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인도량이나 이런 것들 예상치 컨센서스 하회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 6%대로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올라갔고요.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근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책 수혜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전면 폐지다, 저는 여기까지 아직 열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전략을 바꿔야 되겠지만은 이런 정책 수혜주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구체가 중국의 공급망에서 가장 커다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이쪽의 중심에 또 거래를 좀 해보는 거, 이런 것들도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낮아진 시장 기대치, 이런 것들이 역발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적 관련해 가지고 광물 가격, 이 판매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팩트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수출입 통계 데이터 가져와 가지고요, NCA 그리고 NCM 양극재 수출 중량과 수출 금액을 제가 가져와서 수출 단가를 계산한 이 화면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산화물의 리튬이온, 이게 바로 NCM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24년 1월부터 24년 11월까지 데이터입니다. 왜 11월까지밖에 안 나왔느냐? 12월 지났는데, 그리고 지금은 25년도 1월인데 라고 물으신다면요, 이 데이터 집계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달, 예를 들어서 11월에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 발표하느냐? 12월 중순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이 끝났잖아요. 24년도. 그러면은 이 12월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확정된 부분을 1월, 25년도 1월 중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까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수출 단가를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출 금액이 있겠죠? 그리고 수출 중량으로 나누면 톤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NCN 같은 경우는 24년도 연초에 32,000불 정도 하던 게 지금 24,000불까지 11월 통계까지 해선 이렇게 데이터가 잡히고요. NCA는 또 왜 봐야 되느냐? 에코프로 그룹에서 에코프로 BM 양극재의 매출의 선봉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NCA 양극재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생산하느냐? 바로 에코프로 EM이죠. 삼성 SDI와의 합작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NCA 양극재 이거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하고도 연관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은 NCA는 또 고출력을 요하기 때문에 전동 공구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파워툴 향으로 생산이 또 많이 되고, 여기에 대한 수출 단가 같은 경우도 연초에 38,000달러, 38,000불 정도 하던 게 지금 11월까지 해서 27,000불까지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광물 가격 하락의 요인이 크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유의미한 판매 가격의 반등이 있지는 않다. 24년도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 저희가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은 주가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고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주가의 정당화를 만들어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팩트로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시를 또 볼 필요는 있어요. 이 에코프로의 또 기관 투자자들이 교환사채를 통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환사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목적은요. 에코프로가 발행했다. 근데 교환 대상이 에코프로의 주식이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러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0월 달에 한번 발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24년도 12월 26일 날 또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지금은 의미 둘 상황은 아닌데요. 언제 의미를 둬야 되느냐? 이 친구들이 교환사채에다가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은 교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주식을 에코프로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교환 청구를 하고 시장에 내다 팔 때쯤 되면 저 친구들의 단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단가보다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때 저 친구들이 주식에 교환 청구를 하고 시장에 내다 팔 거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비중 조절을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회차부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핵심만 뽑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50억 돈이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자 0%, 만기이자 2%로 이자율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년 만기 채권이어서요. 이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짜리 발행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30년 만기 채권으로 발행하게 되면은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부채로 안 잡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으로 인정되는 30년 만기 채권으로 발행을 했다. 그러면은 투자자의 목적은 무엇일까? 30년 동안 여기에 만기이자 2%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일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주식으로 교환하고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선 교환가액 봐야 돼요. 저 투자자들의 단가를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92,200원이에요. 24회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교환 대상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에서 교환사채 발행했다라고 해가지고요. 무턱대고 에코프로의 주식으로 교환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가 과거에 교환사채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환의 대상이 에코프로 BM의 주식이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그 지분의 일부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요. 이걸 기관 투자자들한테 뿌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관 투자자들 에코프로 BM 주가 오르면서 수익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 대상 에코프로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 무엇의 주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냐?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그런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만한 뭐 이유가 있을까? 지주회사인데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전구체 관련해서 상장이 되어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상장이 되어 있고 에코프로 HN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볼까라고 보면은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하나가 있고요. 이노베이션 이것도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상장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투자자들이 벌써 유상증자로 돈을 투자를 해놨거든요. 약 4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CNG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에코프로 CNG. 여기에도 블루런 벤처스가 한참 전에 투자를 해놨어요. 블루런 벤처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도 상장 전부터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에코프로 CNG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합병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공시로도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합병하면서 여기에 기업 가치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영의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상장 전 단계까지는 에코프로가 주가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노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 충분히 들 수 있을 만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25회차 같은 경우는 300억이에요. 그래서 총 750억, 300억 해가지고요. 1000억이 조금 넘는데 표면이자 0%, 만기이자 2%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본으로 인정되는 장기채예요. 그래서 2054년 30년 만기 채권이죠. 그리고 가격으로 보면은 교환 가격이 아까보단 싸죠. 73,200원입니다. 73,200원. 그리고 이것도 교환 대상이 무엇이냐? 에코프로 김영식 보통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24회차에 이어서 전문 투자 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 상승을 목표로 들어오는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때는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정보는 또 다시 변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환경도 자꾸 변합니다. 돈이 쏠려서 몰려갈 때가 있으면 또 거기에 돈이 몰려가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 좀 몰리기는 했었지만은
AI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돈이 크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주도 섹터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라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몰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상반기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런 것들 감안을 했을 때는요. 지금 에코프로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에코프로 BM에 투자하거나 2차 전지 투자했을 때는요. 한방 매수, 몰빵 매수했을 때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기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기,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 쪽, 그리고 로봇 쪽 관련해서 확장성은 분명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모아가는 투자,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펀드처럼 모아가는 투자의 전략을 가져갔을 때는 유효한데요. 그냥 한방 매수, 몰빵 매수 해가지고 타이밍 잡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틀릴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요. 저 벤자민 그리고 또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이 종목 관련해 가지고 투자의 길목을 지키는 그런 메이저 팩터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올려드리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 같은 경우는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수익을 내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참여하신 멤버십 회원분들의 올바른 투자 결정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수익 내는 것이 목표인 곳입니다. 자, 그러면 멤버십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정보를 받게 되시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종목 추천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 흐름에 맞는 어떤 주도 테마가 변하던 그리고 주도 섹터가 변하던 돈이 몰리는 곳의 종목을 찾는 게 수익률과 직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이 방안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리포트 제공해드립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리포트 형태로 해서요. 저는 이 교환사채 지금 발행하는 거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에코프로를 또 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 형태로 지금 에코프로를 우리가 매수해 가면서 모아가는 투자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제가 강조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지만 두 회사의 합병 이슈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CNG죠. 그리고 재료 소진됐을 때는 매도 의견도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 원칙까지도 제가 이 채널 안에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 형태로 나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 정확하게 드립니다. 추천 종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현황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신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저희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계속 해드리면서 종목 브리핑 해드립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저희가 계속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종목별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까지 나간 종목들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정리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KCS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12월 30일 가장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에 매도 의견 드렸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34.62%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거 그냥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매수 의견일 12월 23일 그리고 매도 의견일 12월 30일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컸던 게 엑스게이트였어요. 양자 관련주 해가지고요. 미국 시장에 연관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종목들도 테마별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9일 날 매수 의견 드리고 12월 13일 날 매도 의견 드린 거 70.64%.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 플러스는 아니죠.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뭔가 급변동되는 그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는 손절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신중하게 하되 매도는 과감하게 하는 거. 그것이 저희의 어떤 투자 원칙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2월 23일 날 어떻게 글이 써졌었냐면요. 금일 양자 관련주 다시 한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 이후에 또다시 KCS 잡았던 거죠. 그래서 1차 매수 추천가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매수 의견을 정확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그래서 KCS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다가 최종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KCS는 시초가 정리하는 것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현황에 맞춰서 그런 날짜에 맞춰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 왔었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도 완료한 종목이 있으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현황 여러분들께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공유드리면서 이런 종목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는 경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들어가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2% 정도 수익 구간인데 아직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매도 안 하는 이유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13,600원인데요. 2만 원은 훌쩍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2% 수익 구간이면서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수 의견 드린 종목이고 아직 홀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시게 되면은 레퍼런스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 남아있는 종목이 있고요. 또 신규 종목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종목 스타일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시장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는 주도 테마를 선정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과 수급을 통해서 지금 단기간 매매, 그래서 거의 당일 매매로 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직접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하는 게 어렵고 이 두 번째 스타일은 짧게 그리고 또 당일 매매하는 스타일,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매수 의견 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공시로 포착한 종목들, 이 공시 때문에 기다리는 종목들, 에코프로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로 포착한 종목들이나 단타 매매하는 거, 그리고 테마별 빠른 수급의 변화, 그 다음에 주도 테마의 변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이 종목 하나하나 선정할 때 공시만 보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요새 시장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주가의 상대적 위치는 어떤지, 기술적 분석이나 자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은 3명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종목이 선정이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시면은 에코프로뿐 아니라요, 다른 유망 종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실시간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고민 중이시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좀 덜어보고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멤버십 채널에 이런 부분들 혼자 하실 때보다 좀 더 좋은 대안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 벤자민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멤버십 가입 비용 및 결제 방식. 무료는 아닙니다. 유료예요. 멤버십 비용 같은 경우는 먼저 월 이용료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요. 3개월 이용하실 때는요 25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종목 분석하고 매수 의견 나갈 때까지 그냥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요, 시장 흐름과 또 공시 데이터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인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려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과도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받고 있고요. 결제는 계좌이체로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하시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또 투명한 거래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추가 문의나 그리고 또 가입 방법 상세히 안내받고 싶으시면 이 하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7549-6912번 이 번호로 문자로 신청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정보 업데이트 받아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 유망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라고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의 공식 업무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번호가 없어요. 사칭 채널 각별히 주의하시고 다른 금액들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문자 주시거나 그리고 또 가입 안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화도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 공식 전화번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식하는 사람들에서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으로 사칭 채널들이 좀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 검색해서 나오는 채널은 다 사칭입니다.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 오픈 채팅하고요, 텔레그램 검색 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공식 전화번호로만 확인하셔야 되고 저희가 보내드려야만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 증권투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투자 이런 자격증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증권사, 자문사 거쳐서 지금은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멤버십 채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